안녕하세요. 디에디트입니다. 2021년은 여러분에게 어떤 1년이었나요? 하루의 절반을 마스크를 쓴 채로 보내고 마주보고 대화를 나누는 것보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익숙해졌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연말을 맞아 2021년에 즐거웠던 소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올해 가장 인상적이었던 제품 나를 가장 행복하게 해준 제품을 선정했습니다. 디에디트 2021 어워즈 시작합니다. 올해의 디자인 애플 아이맥.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는 애플의 제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최근 몇 년 동안 출시됐던 제품 중에 정말 디자인으로 감탄했던 제품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올해 5월에 출시되었던 24인치 신형 아이맥은 달랐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박스를 뜯는 내내 호들갑을 떨고 감탄하고 너무 즐거웠던 것 같아요. 일단 무려 9년 동안 한 번도 바뀌지 않았던 아이맥 디자인을 완전히 새롭게 설계했다는 것부터가 기념비적인 모델이죠. 기존에도 아이맥의 디자인은 슬림한 일체형 PC의 표준이자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신형 아이맥은 기존 디자인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얇아졌습니다. 두께는 고작 11.5mm, 모니터와 비교해도 더 얇을 정도니까 일체형 PC라고는 믿기 어려운 디자인이죠. 측면에서 보면 얄팍한 뼈대만 세워둔 것처럼 미니멀하고 컴팩트한 디자인입니다. 프로세서, 그래픽, 메모리 등 모든 부품이 통합된 구조인 M1 프로세서 덕분에 이런 디자인이 가능했던 거죠. 디자인은 미니멀하지만 컬러는 역대 어떤 PC보다도 화려합니다. 하나하나가 얼마나 예쁘던지 애플의 컬러 뽑는 실력에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제가 처음 언박싱을 했던 컬러는 오렌지였는데요. 전면과 후면에 서로 다른 투톤의 오렌지로 마감을 한 것도 독특했어요. 여기에 같은 컬러의 마우스, 같은 컬러의 키보드, 심지어 같은 컬러로 깔맞춤한 전원 케이블까지 구성품을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그 디테일에 놀라고 즐거웠습니다. 결국 저도 얼마 전에 사무실에 퍼플 컬러의 아이맥을 구입했습니다. 존재만으로도 공간이 화사해지는 제품이죠. 올해의 디자인으로 망설임 없이 선정했습니다. 올해의 꿀템 몬크로스 노래방 마이크. 올해의 꿀템을 뽑으려고 정말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올해는 아무래도 이건 것 같아. 몬크로스 블루투스 스피커 노래방 마이크. 솔직히 우리 다들 노래방 못 간지 너무 오래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거 하나면 정말 우리 집 방구석도 단숨에 노래방으로 변신 가능. 노래방에 대한 모든 갈증이 이거 하나로 단숨에 사라졌습니다. 사실 블루투스 노래방 마이크 다들 한 번쯤 써보신 적 있잖아요. 다 똑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건 정말 차원이 달랐어요. 큰 블루투스 스피커에 2개의 노래방 마이크가 무선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일단 스피커가 크니까 출력이 완전 다르고 마이크가 2개니까 친구랑 같이 듀엣으로 부를 수 있다는 거. 이것 때문에 매일 밤 디에디트 스튜디오는 광란의 노래방으로 변신. 진짜 순번표 받아야 할 정도였다니까요. 야근하다가 일하기 싫으면 이걸로 노래 부르고 주말에도 저희 엄마 아빠랑 같이 와서 잠깐 한껏 뽀뽀 가고 정말 8만 원 아깝지 않았다. 올해의 제품 삼성 갤럭시 Z 플립 3. 생각해보니까 작년에도 올해의 디자인으로 갤럭시 Z 플립을 선정했더라고요.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그냥 디자인이 전부인 제품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하지만 올해 새롭게 출시된 갤럭시 Z 플립 3는 존재감이 더더욱 대단해졌습니다. 일단 기존 갤럭시 Z 플립에서 약점으로 꼽히던 손톱처럼 작고 쓸모없는 커버 스크린이 갤럭시 Z 플립 3에서는 거의 4배가량 커졌습니다. 폰을 닫은 상태에서도 삼성페이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알림이나 메시지를 볼 때도 더 많은 내용을 표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외부 카메라를 사용할 때도 훨씬 더 쾌적한 프리뷰를 제공하고요. 그러면서도 기존의 갤럭시 Z 플립 시리즈가 가지고 있던 디자인 감성을 잃지 않고 감각적인 배색 디자인으로 승화시켰습니다. 제품의 내구성이나 만듦새도 훨씬 세련되게 다듬었습니다. 내부 스크린을 감싸고 있는 베젤도 줄어들었고 방수를 지원하게 됐다는 것도 중요한 변화입니다. 갤럭시 Z 플립 3를 올해의 제품으로 뽑은 가장 큰 이유는 시장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폴더블 폰의 대중화는 아직 한참 멀어 보였는데 갤럭시 Z 플립 3가 출시되자마자 폴더블 폰의 시장 점유율이 비약적으로 높아졌거든요. 훌륭한 기술이 뒷받침되기도 했지만 디자인도 스펙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드라마틱하게 보여준 제품이죠. 심지어 아이폰의 기술적인 변화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애플밖에 모르던 아이폰 사용자들 중 상당수가 갤럭시 Z 플립 3로 넘어갔다는 분석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삼성에서 어떤 폴더블 폰이 나올지 벌써 기대되네요. 그리고 디에디트가 구입한 갤럭시 Z 플립 3는 에디터 B가 먹었다고 합니다. 땡큐. 올해의 콜라보 전미도 배우님.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세상에는 4종류의 복숭아가 있다는 거. 백도, 황도, 천도, 그리고 미도. 콜라보 맛집 디에디트에 인간 복숭아 전미도님이 출연해주셨죠. 저는 촬영하면서 그 당시 옆에서 봤거든요. 와 근데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사랑스러울 수 있지?
진짜 너무 예쁘더라고요. 지금도 그 영상을 보면 이 광대가 엄청 승천해요. 전미도님의 사랑스러움에 우리 모두 홀딱 반했습니다. 조회수 77만에 빛나는 전미도님의 What's in my bag 올해의 콜라보로 선정합니다. 올해의 이어폰 소니 WF-1000X 마크4. 사실 올해의 이어폰으로 소니 WF-1000X 마크4를 고를지 에어팟 3세대를 고를지 많이 망설였습니다. 저는 오픈형을 더 선호하는 편이라서 에어팟 3세대를 더 많이 쓰고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올해의 제품을 뽑는 자리인 만큼 개인적인 선호도보다는 제품 자체의 임팩트를 생각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소니 WF-1000X 마크4 시리즈는 제가 사용해본 수많은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 중에서 가장 압도적이고 소름 끼치는 ANC 성능을 보여줍니다. 정말 이걸 끼고 노래를 들으면 주변 소음을 들을 수가 없어요. 저역대 소음은 말할 것도 없고 사람 목소리 같은 고역대 소음도 다른 ANC 제품에 비해 훨씬 잘 잡아줍니다. 심지어 음질까지 좋습니다. 저음도 좋고 공간감도 좋고 소니의 완전 무선형 이어폰 중에서는 최초로 LDAC을 지원하는 것도 큰 메리트죠. 소니의 WF 이어폰 시리즈가 WH 헤드폰 시리즈에 비해 존재감도 없고 판매량도 계속 미미했었는데 이번에 헤드폰에 들어갔던 스펙과 기능을 그대로 이어받아 오면서 데이트를 쳤습니다. 초반에는 정말 없어서 못 팔 정도로 반응이 좋기도 했고요. 여전히 가벼운 편은 아닌 유닛 무게랑 오래 쓰기에는 다소 둔탁한 착용감이 단점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소니의 WF-1000X 마크4를 뛰어넘는 ANC 이어폰은 만나지 못했습니다. 올해의 신박템 LG 티운. 제 두 눈을 의심하게 만든 제품이에요. 이 제품은 말 그대로 가정에서 식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만든 가전제품인데요. 사용자가 해야 할 일은 진짜 거의 없어요. 씨앗 키트를 넣고 물탱크에 물을 채우고 영양제를 주면 식물이 정말 알아서 쑥쑥 자라더라고요. 그리고 막 꽃까지 피우는 거죠. LG전자에서 판매하는 씨앗 키트만 넣을 수 있다는 점이 조금 아쉽긴 한데 꽃뿐만이 아니라 상추, 루꼴라, 청경채처럼 먹을 수 있는 채소도 씨앗 키트로 판매하기 때문에 갓 수확한 신선한 채소를 먹을 수 있다는 게 정말 매력적인 부분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디자인이 너무 예뻐서 색다른 인테리어 오브제로 쓰기에도 정말 좋지 않나요? 올해의 혁신, 애플 M1 프로, M1 맥스. 요즘 애플이 인텔이랑 작별하고 나서 새로운 칩셋 맛집으로 떠오르고 있죠. 애플이 지난해 애플 실리콘 기반으로 직접 설계한 최초의 칩셋 M1을 공개했던 거 다들 기억하시죠? 공개 당시에는 호환성이나 성능을 둘러싸고 여러 우려가 있었지만 M1을 탑재한 맥북 에어를 실제로 사용해보니 정말 괜찮은 물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가을에는 첫 번째 프로급 칩셋인 M1 프로와 M1 맥스가 공개되었습니다. 정말 프로급 사용자들의 가슴을 벌렁거리게 할 만한 성능이었습니다. PC 시장의 판도가 바뀔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M1 기반의 프로세서가 갖는 메리트는 분명합니다. CPU와 GPU가 같은 메모리를 공유하는 통합 메모리 구조를 통해서 필연적인 효율성을 얻는 거죠. M1 프로는 통합 메모리 구조를 가져가면서 아키텍처를 확장했습니다. M1의 2배 이상인 337억 개의 트랜지스터를 집적했는데요. 더 많은 일꾼을 도입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새로운 10코어 CPU는 M1 대비 최대 70% 빨라진 CPU 속도를 구현했습니다. 그보다 한술 더 뜨는 M1 맥스는 현재 공개된 애플 칩셋 중에서 물리적인 크기도 제일 크다고 하네요. 무려 570억 개의 트랜지스터를 집적했는데 이건 M1 프로와 비교해도 70% 더 많은 수준이죠. 그러니까 이제 애플은 라이트 유저부터 프로 유저까지 모두 포용할 수 있는 M1 왕국을 세운 셈이죠. 놀라운 건 이 정도 퍼포먼스에도 불구하고 배터리 효율은 놀라울 만큼 높다는 거죠. 기존 인텔 맥북에서의 사용 경험을 완전히 바꿔놓는 프로세서입니다. 저는 M1 프로를 탑재한 14인치 맥북 프로를 질렀는데요. 올해의 혁신으로 지목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올해의 브랜드 머니사이더. 올해 8월 디에디트가 나는 당신이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 영어로 I want you to be rich 라는 슬로건으로 머니사이더이란 새로운 브랜드를 시작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왜 디에디트로 안 하고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었냐고. 디에디트의 슬로건이 이거잖아요. 사는 재미가 없으면 사는 재미라도. 머니사이더를 시작한 건 이 의미를 조금 더 확장해서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이 돈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동안은 뭐 영상이나 글 같은 컨텐츠만 만들다가 난생 처음 물건을 만들었는데 진짜 내 맘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야. 너무 어려우면서도 근데 또 물건을 만든다는 게 생각보다 재밌더라고요. 우리가 열심히 고민해서 만든 물건을 여러분이 좋아해줬을 때 그 쾌감, 뭐가 제일 많이 팔렸냐고요? 짠! 바로 이거. 너무 예쁘죠? 올해 가을에 제작한 머니사이더 후디는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아서 무려 4번이나 품절되고 사실 지금도 품절이에요. 여러분, 내가 많이 사랑해.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지만 앞으로 더 재미있는 것들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홍대 입구역 5번 출구 근처 AKN 3층 수피 매장에서 내년 2월 3일까지 팝업을 운영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리치한 장소 MSUP 랜드를 컨셉으로 마치 놀이동산에 온 것처럼 꾸며놨으니까 무료 스티커도 받아가고 에디터 H와 제가 상시 출몰할 거니까 우리 거기서 봐요. 아, 그리고 내년 2월 머니사이드업 스파오 콜라보도 하고
그리고 LG전자 그램이랑 콜라보도 할 거니까 다들 기대해줘요. 내가 생각해도 우리 너무 멋진 것 같아. 올해의 만족템 삼성 스마트 모니터 M7. 올해 초에 소개했던 삼성전자의 스마트 모니터 M7 기억하시나요? 모니터지만 동시에 TV처럼 사용할 수 있는 센세이션한 제품이었죠. 당연히 PC와 연결해서 일반 모니터처럼 쓸 수도 있지만 따로 외부 기기와 연결하지 않아도 와이파이만 연결하면 넷플릭스, 왓챠, 웨이브 같은 OTT 서비스를 감상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모니터를 스마트 TV처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저희는 매일 점심시간마다 직원들이랑 다 같이 유튜브를 보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요. 심지어 에어플레이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신제품 디자인이나 팝업 스토어 인테리어 회의를 할 때 정말 유용했습니다. 물론 스피커나 화면 밝기 등의 스펙에서 아쉬움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 정도 가격에 모니터와 스마트 TV의 역할을 모두 할 수 있는 효율성과 공간을 적게 차지한다는 메리트가 아주 매력적이었어요. 올해 최고의 만족템이었습니다. 올해의 오프닝 갤럭시 Z 플립 3 리뷰. 내가 봤을 땐 디에디트는 오프닝 맛집이거든? 근데 아무도 우리 오프닝을 따로 모아서 안 만들어주길래 직접 뽑아봤어요. 에이토피의 열연이 돋보이는 갤럭시 Z 플립 3 리뷰. 10초짜리니까 잠깐 보고 오실까요? 안 돼. 싫어. 야! 김석준! 정말 에디토피의 눈빛 연기가 엄청났죠. 저는 이게 정말 훌륭한 메소드 연기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물어보니까 에디토피는 그 연기가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연기 아니고 진심이었는데요. 참나. 아무튼 10초짜리 훌륭한 웹드라마 같은 오프닝이었습니다. 내년에도 더 재미있는 오프닝 많이 만들 거니까 기대해주세요. 올해의 실망템 아이패드 프로. 저는 올해 출시된 애플의 제품은 거의 대부분 구입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한 해가 지나고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올해 구입하지 않은 제품이 하나 있더라고요. 바로 아이패드 프로 5세대 제품입니다. 올해 출시된 아이패드 프로 12.9형 모델에는 아이패드 최초로 M1 프로세서가 탑재됐을 뿐만 아니라 리퀴드 레티나 XDR이라는 이름으로 미니 LED가 탑재됐습니다. 미니 LED는 LCD의 구조에서 OLED와 비슷한 명암비를 구현하기 위해 도입한 과도기적인 기술입니다. 이름처럼 미니, 아주 작은 LED를 뜻하는데요. 1만 개가 넘는 LED 전구를 배치하고 이 LED를 2,500개 이상의 영역으로 나눈 다음에 화면에 표시되는 컨텐츠의 내용에 따라서 각각의 영역의 밝기를 정밀하게 조정하는 거죠. 정말 이전 세대 제품인 아이패드 프로 12.9인치 4세대 제품과 비교했을 때 블랙을 표현하는 능력이나 명암비가 압도적으로 좋아졌습니다. LCD 특유의 검은 화면에서도 빛이 새어나오는 느낌을 탈피할 수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약점도 있었습니다. 검은 화면에 흰 글씨로 자막이 쓰여있는 모습을 보면 글씨 주변에 빛이 번지는 것처럼 희뿌옇게 흐려지는 것 같은 블루밍 현상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또 화면 가장자리의 경우 어두워지는 문제도 발생했고요. 물론 뛰어난 명암비를 구현한 제품이긴 했지만 어두운 곳에서 영상을 감상할 땐 이런 문제들이 계속 거슬리더라고요. 미니 LED의 태생적인 한계 때문에 실망템으로 아이패드 프로 5세대를 뽑았습니다. 올해의 키보드 이포메이커 B21. 올해의 키보드를 정하기까지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올해 구매했던 키보드가 전부 다 마음에 들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단 하나의 제품을 정한다면 바로 이 제품일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이 제품은 체리 청축을 사용한 기계식 키보드로 디자인과 조작성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주게 되었는데요. 기계식 키보드 중에는 모서리가 각진 디자인의 제품들이 많은데 특이하게도 이 키보드는 모서리가 둥글게 처리되어 있어서 아주 귀여운 디자인입니다. 컬러도 레트로예요. 탁한 크림색의 바디, 연두색 키캡 포인트의 조화가 레트로 덕후인 저의 마음을 제대로 저격했습니다. 또 볼륨 버튼을 다이얼로 조절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시각적으로도 촉각적으로도 레트로 무드를 아주 잘 살린 제품입니다. 올해는 제가 소개한 키보드가 12개 정도던데 아무래도 너무 적죠? 내년에는 24개쯤 소개할게요. 올해의 작별, LG전자 모바일 사업부 철수. 지난 7월 31일부로 LG전자가 25년 동안 운영해온 모바일 사업부를 완전히 철수했습니다. 당연히 성적이 부진했기 때문입니다. 24분기 연속 누적된 적자가 5조 원에 가까운 수준이었습니다. LG 모바일의 작별이 유난히 서글펐던 이유는 빛났던 시절도 선명했기 때문입니다. 초콜릿폰, 프라다폰, 롤리팝 등 피처폰 시장에서 LG전자의 전성기는 정말 화려했죠. 특히 LG전자의 영광으로 손꼽히는 초콜릿폰은 출시 2년 만에 글로벌 시장 판매 1,500만 대라는 엄청난 기록을 세우기도 했고요. 애석하게도 스마트폰 시장에 대한 투자와 대응이 늦어지면서 과거의 영광과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저력이 있는 브랜드였어요. 옵티머스 브랜드를 버린 뒤에 G 시리즈로 제법 재미를 보기도 했습니다. LG G3까지만 해도 누적 1,000만 대 판매를 기록하며 다시 LG 모바일의 팬을 만들어가는 것 같았고요. 하지만 G4와 G5가 연달아 실패하며 상황이 나빠졌습니다. LG 모바일은 다른 브랜드에서는 보기 힘든 참신한 시도를 도전한 재밌는 브랜드였습니다.
물론 몇몇은 악수였을 수도 있지만 분명 흥미로운 시도들이 많았으니까요. LG 롤러블 폰을 간절하게 기다리던 저로서는 아쉬움이 남네요. 애정을 갖고 지켜보던 브랜드의 마지막에 인사말을 전합니다. 올해의 작별 LG 모바일이었습니다. 올해도 디에디트 채널에 다양한 게스트분들이 출연해 주셨는데요. 같이 영상을 촬영하면서 너무 재밌고 감사했습니다. 다들 내년에도 나와주실 거죠? 여러분은 올해 어떤 제품이 기억에 남나요? 지금까지 디에디트 2021 어워즈였습니다. 사는 재미가 없으면 사는 재미라도 2022년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의 사는 재미를 채워드리겠습니다. 내년에 또 만나요. 안녕!